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을 실제로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 대부분 이 병원, 저 병원, 많은 상담과 치료를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많은 치료에도 자율신경 증상이 전혀 낫지 않고 더 악화되기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 채널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혼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댓글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제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또 치료를 하면서 스스로 하는 자율신경 자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생활 관리만으로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는 자율신경 실조증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구독해 두시고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자율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통증부터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포그까지 전신적인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자율신경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이해가 없으신 환자분들은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의학과에 가시고, 그런데 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내과를 가시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또 신경과를 가야 하시고, 이래도 낫지 않으니까 결국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한 가지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 미리 문진표에 무슨 약을 드시는지 체크를 하게끔 부탁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드시는 약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뭘 드시는지도 잘 모르시고 드시는 약을 모두 진료실에 가져오셔서 책상 앞에 하나씩 꺼내면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자세히 보면 꼭 필요한 약도 있지만 굳이 드실 필요가 없는 약들도 있는데요. 이런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증상만 치료하는 대증 치료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통증을 완화시키지만 이것은 통증의 신호를 완화할 뿐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간독성,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소화불량이 있을 때 쓰는 제산제는 과도하게 분비되는 위산을 줄여주어 위장의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 시 오히려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두통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거나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는 이런 대증 치료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대증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는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진된 신경은 낮추고 저하된 신경 기능은 올려서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를 청신, 즉 신경을 맑게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청신치료는 자율신경계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약치료, 몸에 직접 맞는 약침치료, 또 맞춤형 영양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마다 필요한 치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원을 하시면 정밀한 검사 과정을 거쳐서 제가 맞는 치료 방법을 처방해드리게 되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진행된 기간, 증상이 심한 정도, 환자분의 나이와 체력 상태를 고려해서 한 가지 치료법만 시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조합하거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모든 치료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똑같은 치료가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1:1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글이 있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자가 관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데요. 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율신경을 망치던 나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세 번째,
치료 종결 후에도 치료 효과를 지속시키고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활관리법 역시 내가 교감 우세형 타입인지 부교감 우세형 타입인지 아니면 두 신경에 모두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자가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플 땐 치료에 집중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이 아플 때 무언가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운동을 잘 안 해서 아픈 건가 싶어서 그때부터 안 하던 운동을 하시거나 평소보다 더 과하게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러고 나면 운동 후에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몸에 나타나는 이상병변을 집중적으로 먼저 치료하고요. 치료가 다 돼서 몸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현대인은 없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경쟁적이고 또 어려운 사회 환경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스트레스를 조금씩은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또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내 의지대로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인정하되 이미 들어온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나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역시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5분 정도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가만히 쉬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기 전에 5분 정도 가만히 침대에 앉아서 스탑워치를 켜놓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때 잡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집중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다만 복식 호흡에만 집중해서 5분을 보내고 나면 몸이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기만 하시고 실천을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이라도 한 번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영양제 섭취입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영양제도 무작정 좋다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고요. 심지어 특정 영양제는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가 모두 다른데요. 만성적인 피로와 염증이 심한 분들에게 비타민 C를 일반적으로 추천해드리지만 또 결석이 있거나 신장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눈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A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할 때 환자분 타입을 6가지로 나눕니다. 혈액순환, 대사증후군, 해독, 위장, 척추 관절, 영양 부족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정보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무작정 뭐에 좋다고 해서 바로 드시기보다는 충분히 공부를 좀 하신 후에 이게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아직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고 또 치료 방법도 이거다 라고 표준화되지 않은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또 자가관리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충분히 의지를 갖고 치료와 자가관리를 하면 저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